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심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주 주말 날씨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 이상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좀 외부 활동하는데 좀 부담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게 좀 위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이 좀 많이 낮아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또 국민들이 지쳐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도 체크해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증가한 것 때문에 10월 말에 이제 단계적인 어떤 일상 회복으로 이제 한다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그 계획을 이렇게 좀 발표하면서 크게 이제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추석 이후에 이제 확진자는 이렇게 좀 늘어날 걸로 예상했고, 그게 이 정도 나왔다, 이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또 다시 거리두기를 또 단계를 상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경제적으로 더 이제 파탄나는, 자영업자 정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동향도 파악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드렸던 그런 리오프닝 관련 투자 그런 어떤 전략 부분을 특별하게 바꾸거나 달리 이제 의견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략 이제 이런 확진자가 3,000명 늘어났다 해가지고 그런 관련주가 좀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레저 이런 것들이 좀 밀릴 때 오히려 더 사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 주말에는 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4분기, 10월 달에는 4분기가 시작되고 4분기 넘어서 내년도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 관점에서 대비하는 거죠. 지금 당장 팍팍 올라간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왜냐면 조정의 어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올 어떤 장세 속에서 보다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업종과 보다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수급이죠. 실적이든 재료든 호재든 이런 것들은 결국 수급이 움직인 뒤에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 수급의 동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 수급이 움직이는 쪽으로 먼저 같이 가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8월달, 9월달 증시의 조정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세력들의 어떤 대량 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4분기와 내년 1분기, 상반기에 대한 전략들, 더 좋을 만한 업종과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한 5업종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개 업종에 대해서 압축된 거 체크해드리면서 추후에 또 이제 좋은 어떤 현명한 전략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그 코로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9월 24일 날 3,200명 나왔고요. 9월 25일 날 어제 이제 2,70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거리두기, 그걸 좀 강하게 좀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 세계 동향도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2만 명, 미국 8만 명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가 좀 있는 국가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어떤 추이 자체가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어떤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은 보다 더 중요한 건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좀 발표했지만 신규 확진된 사람들을 보니까 85%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지 않거나 한 사람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중증으로 가거나 치명률이 낮더라. 그래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백신 접종률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이제 국무총리죠. 네. 최다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 말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네. 소상공인들 절규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뭐 친환경 기조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전 탈원전 정책이 뭐 잘못됐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명하거나 이제 얘기하는 거죠. 탄소 중립 안 하면 굶어 죽는다. 예, 맞아요. 탄소 중립 쪽으로 가지 않으면 기업이 다 망하게 되죠. 그런 관련된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사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친환경의 어떤 기조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어떤 포석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 쪽에서도 바라봐야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 오버슈팅이 나오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10월 말부터 이른바 위드 코로나 모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26일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싱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를 이거 3,000명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 그거 다시 또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10월 말 정도 되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 70%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의 활동 공간을 좁혀놓는 것으로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사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위드 코로나로 통칭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제 말한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절규가 계속 들려오니 참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야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머크의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보다 더 이제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를 확실하게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빠르면 연말쯤에서 미국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역병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유리한 위치가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전에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게 이제 완전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머크의 어떤 그 치료제 동향도 우리가 보면서 그거 나온다 하면 뭡니까? 뭐 국내 뭐 테마 뭐 급등주 막 이런 식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먹는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국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는 명분이 확고하게 생긴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50 탄소 중립 목표 관련해서는 이건 뭐 코로나가 뭐 심각해지든 안 심각해지든 그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들 이런 쪽은 국가의 어떤 그 운명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기업의 운명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관련주들은 좀 장기적인 포석으로 봐야 된다. 다른 유럽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맞춰서 산업을 재편해 왔는데 우리는 하기 싫다고 하면 굶어 죽는다. 피해갈 수 없다. 탄소 중립은 생존 필수다. 해서 2030년 정부가 40%까지는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최다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10월 말부터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겠다. 위드 코로나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 또 나온 중요한 또 뉴스 중에 하나가요. 중국이 모든 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하면서 비트코인, 뭐 코인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코인이 굉장히 상당한 시간 동안은 이제 조금 좋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이제 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죠, 주말간에.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요 4개 업체만이 이제
원화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빅4 체제로 가고 나머지는 뭐랄까 없어지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요 거래소 요 4개에서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업비트 사이트에서 한번 좀 그 관련주들 좀 보면요.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5,168만 원 해서 이게 주간 차트로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데요. 여기서 좀 요걸 펼쳐드린 이유가 올 초에 이제 이렇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급등하고 이제 급락을 하고 여기 조정받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또 꺾이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정도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요 올 초에 이제 요 점이 7,500만 원, 8천만 원 가까이. 예, 요게 이제 고점 상당한 기간 동안 일단은 어쨌든 고점이 형성됐다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될 거라는 겁니다. 헤드 앤 숄더 형태의 좀 기술적인 패턴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오랜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좀 될 것이다. 여기서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흐름은 굉장히 희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인의 이렇게 좀 붕괴와 이제 고점이 이제 확인됐다는 측면은 사실상 고위험 자산의 약간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고점을 좀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시에서도 굉장히 고위험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섹터군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이 스러워졌다.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이제 BBIG 섹터가 결국 이제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를 했지만 BBIG 섹터의 어떤 주도하는 어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붕괴가 됐죠.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들, 뭐 LG 화학 같은 것들, 또 이제 NC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돼졌고, 바이오는 그나마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엄청난 폭등 장세로 펼쳐진다고 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이제 BBIG 섹터군에서 바이오는 조정을 좀 길게 만들었고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코인 요 관련주들 보면 이더리움도 보면 차트 다 비슷해요. 헤드 앤 숄더예요. 이더리움. 맞지? 예. 고점, 싼 고점. 그렇죠? 리플 같은 경우도 싼 고점. 예. 그렇죠? 뭐 A담 이런 건 뭐 저도 모르겠지만 고점 갱신하고 밀리잖아요. 이런 것들 비슷하죠 다. 뭐 종류 너무 많네요. 도치코인도 있네요. 도치코인도 역시나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코인은 제가 볼 때는 메리트 좀 없어졌다. 제가 볼 때 한 5년 내로는 좀 메리트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다. 그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고 뭐 메이저들 어떤 매수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3125포인트. 뭐 일주일 동안 좀 지지부진했죠. 뭐 이게 뭐 8월부터 보시면 여기 8월부터 뭐 지지부진한 흐름,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8월부터가 아니죠. 뭐 결국은 여기 7월. 7월부터도 이렇게 7, 8, 9 조정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좀 이어졌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조정이면 정도 좀 조정의 어떤 일단락이 좀 이르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뭐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죠. 보시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이제 10월 말 11월부터 외국인이 폭발적인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장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8월, 9월 조정받고 10월 달에는 증시가 당시에 이제 양도세 회피 막 이런 것들 이슈로 이렇게 물량이 좀 나오고 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추이를 좀 보였죠. 그래서 일단은 기간이 작년도 이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3개월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 요렇게 좀 근데 10월 달에 또 이제 양도세 회피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이제 한 4개월 정도 조정받으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그런 기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옆에 오른쪽에 좀 공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보면 이 중장기 평선이죠. 네, 240일 이게 240일 이동평균선, 요게 48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은 1년간의 주식시장의 거래일이잖아요. 네, 1년간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매도한 사람의 이제 평균 어떤 가격대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480일은 결국 이제 2년이겠죠? 네, 그래서 2년간의 이런 어떤 매도한 사람들, 투자들의 평균 어떤 매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올라오고, 요 이제 매일마다 일봉이라든지 5일선, 뭐 10일선, 20일선 같은 약간 단기적인 어떤 이평선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주요한 어떤 중장기 이평선 있죠. 요런데 이제, 지지력을 확인하고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좀 높거든요. 앞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십시오. 11월 달. 예. 120일선까지 이렇게 조정을 3개월 동안 받다가 121선 정도 밑에 좀 내려오니까, 예, 딱 이렇게 또 가죠. 그래서 조정의 마무리 구간에서 중장기 평선 때 지지를 확인하고 튀어오르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7월 달, 8월 달, 지금 9월 다 지나갔죠. 9월 달, 그리고 요걸 보니까 한 10월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이 정도 중장기 평선 정도 지지력을 확인하는 지점까지 오지 않겠는가. 예.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가 좀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월 달에 이제 양도세 회피 이슈 또 한번 불거지면서, 예, 조정의 흐름과 또 매도할 사람 매도하고 저가 매수할 사람 저가 매수하면서 손바뀜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4개월 조정을 좀 끝마무리하고, 예, 내년도 또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중심으로 조정을 좀 오랜 기간 받았던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기조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갖고 있는 시나리오 생각인데, 뭐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열어둘 수 있다는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조정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이제 갈 때, 예, 상승으로 턴할 때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섹터는 결국은 이 조정 기간 동안 메이저가 매집을 한 그런 대표적인 업종과, 예,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8월 9월 달 그렇게 좀 메이저가 좀 매집을 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 9월 달 메이저가 이제 순매수한 종목 섹터 압축을 해보면 이렇게 5개 업종으로 좀 압축이 돼요. 헬스케어 이제 업종,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화학, 정유, 건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예,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주, 또 이제 은행주라든지 금융업종, 요쪽이고요. 공통점은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4분기 내년도 실적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는 그런 업종들이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메이저들이 순매수를 좀 집중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4분기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그런 업종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8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한 2달여간의 이제 지수 조정 기간 동안 좀 센 조정을 받은 두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셀트론이에요. 1위가. 네, 그러니까 셀트론에 대해서는 사실 메이저 측에서도 4분기 내년도를 좀 대비할 때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으니까 또 실망감도 이제 클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추후를 좀 대비하는 그런 어떤 수급들이 2달여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요것도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장주죠, 여행. 예, 3,700억이나 들었습니다. 2달 기간 동안.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정유 쪽이 지금 뭐
압도적인 어떤 사업 부문이잖아요. 그래서 정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OCI도 사실 이제 화학 이제 그 사업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또 부분도 붙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어떤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기대감들이 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사업도 이제 전개하는 걸로 또 발표되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2천억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은 차분하게 지금 매집을 메이저가 하고 있다. 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인 EPC 업체죠. 그래서 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단기 고점의 어떤 패턴이라서 뭐 이거 뭐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었다는 거예요.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유가 잠깐 체크해 드릴까요? 유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다 보니까 중동 어떤 건설 경기라든지 중동 같은 경우도 친환경 이렇게 쪽으로 많이 바꾸는 어떤 흐름 속에서 뭐 수전의 공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을 좀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HMM은 뭐 뚜렷하게 해운 쪽에 대한 운임이 뭐 계속적으로 이제 좋죠. 이마트도 뭐 인수 효과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G마켓 옥션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항공조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600억을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군이 4분기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메이저의 수급의 선택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더존비전 실적 개선입니다. 뚜렷한 실적 개선. 오리온도 이제 실적 개선이죠. 음식료 업종도 저는 우호적으로 계속 바라본다는 얘기를 드렸고 1,200억이나 이제 메이저가 순매수했고 기관이 800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결국은 오리온도 살아난다는 기조의 어떤 흐름인 것. 친환경 하나솔루션 태양광의 어떤 대표 주자죠. 그래서 이렇게 뭐 친환경 두산 퓨어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수소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SOL 같이 정유 업종의 또 대표 주자 1,000억이나 이제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KB금융 이런 것들 금융 업종 이제 뭐 삼성증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여행 업종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여행 항공의 대표 주자들이 이렇게 메이저 수급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거. 강원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유일의 이제 그 내국인 전용 카지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살아나겠죠. 850억이나 들어왔네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마다의 1등주도 있죠. 그런 것들만 사면 됩니다. GS건설, 건설주 역시나 이번에 뭐 중국 헝다 사태 때문에 국내 건설주들 막 조정받는 거 기회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0억이나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금융지주도 800억 들어왔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거의 800억 정도 들어왔고 헬스케어, 금융, 은행 그리고 이제 건설, 정유, 화학 같은 경기 민감 섹터 삼성바이오, 셀트론 헬스케어 이렇게 그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대표 주자들 유한양행 이런 것들 590억, 600억 녹십자 같은 거 거의 1,000억 들어왔네요. 그렇죠? 조정 기간 동안 1,0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뚜렷하죠? 뚜렷하게 헬스케어 업종, 경기 민감 업종, 리오픈, 그리고 친환경, 금융 요 5개로 메이저는 압축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조정 기간을 한 7월로 확장해가지고 7월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여간 외국의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 순위를 한번 보면요. 와, 삼성바이오로직스 6천억을 샀네요. 포스코도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포스코는 근데 중국의 어떤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제가 볼 땐 좀 일시적인 어떤 영향이었다고 생각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삼성전기도 많이 샀네요. 3,900억. 대한항공. 그러니까 8월부터 순매수한 거랑 거의 겹치죠. 셀트리온, 그렇죠? 더존비존, 뭐 삼성 엔지니어링, OCI, 아시아나항공, GS건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5개 업종에 대한 메이저의 어떤 집중적인 매수는 뭐 역시나 7월, 8월, 9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체크를. 헝다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헝다 프로젝트 특별 관리 계정을 설정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헝다거를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다 보니까 이 많은 이제 투자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납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금을 헝다가 이제 채무 상환에 이제 사용하지 말고 이게 그 주택 구매를 위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가 납입했잖아요. 그러면 뭐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걸 건립하는 데 사용해라. 이거죠, 결국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도나고 디폴트 나게 되면 짓던 건물을 중단시켜버려가지고 막 진짜 뭐 흉물같이 되잖아요. 중국에 그런 곳이 많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거기 없던 건설업체 도산하면 그거 흉물처럼 덩그레 있잖아. 그냥 개발도 안 하고 중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납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채무 상환에 전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좀 나서고 손을 대는 어떤 기조를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로 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디폴트 상태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긴 하지만 증시의 어떤 엄청난 뭐랄까 위험, 위기 이런 부분까지 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증시에 대한 충격은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말간에 나온 어떤 소식인데 지난 금요일에 그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했죠. 뭐 그렇다고 이제 남북 경협주를 매수하세요. 그리고 저도 매수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정치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서 투자에 접목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좀 스마트 리포트 올려드린 종목들이 몇 개가 지금 이 남북 관련해서 경협 관련해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 남북 경협에 묶여서 이제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이 남북 경협 이슈로 주가가 또 오버슈팅 튀어버리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챙겨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이슈 여하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엮인 몇 종목을 조금 어떤 트레이딩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여정 이제 김정은 동생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동생이 이틀 연속 이제 담화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날 존중을 받으면 했단가요? 하여튼 그 종전 선언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얘기한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진보된. 그래서 중국의 좀 뭔가 좀 기조가 스탠스가 좀 바뀌었구나. 결국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더 나빠지기 좀 어려운 어떤 상태였고 그게 조금 턴을 하는 이런 기조에 바람이 조금 스멜스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대북주들이 정말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주가. 그러면 이게 이제 순식간에 그냥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이 조금 시장이 조정 구간, 또 이제 주도가 없는, 주도 섹터가 없는 그런 구간 속에서는 이렇게 또 테마단의 종목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세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 존중이 유지돼야 한다. 남북관계 회복, 우리 역시 바람이 있다. 이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종전선언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다는 부분.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이 다음 주에도 좀 좋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서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적 안정에 대한 바람은 우리 역시 남측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전날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대해서 흥미있다 이렇게 좀 언급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발표했다는 게 뭔가 좀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뭐 북과 남은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정상회담은 물론 공동 연락사무소의 제설 시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이제 종전선언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존중 유지를 전제로 원활한 소통을 통례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중 기준을 버릴 것,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보니까 북한도 이제 막 미사일도 쏘고 뭐 개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들은 왜 이렇게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남한과 미국은 막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예? 군비 증강 이런 활동을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하여튼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이 남북 경협주에는 좀 좋은 어떤 분위기는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규로 막 남북 경협주 사고 싶다, 사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리오포딩 관련해서 엮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 이슈는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이 이슈가 계속 불거지네요. 오징어 게임. 이거 아직 저도 안 봤는데, 시간 잡아서 꼭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최초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1위 등극에서 이게 계속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K 콘텐츠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관심도가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K BTS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영화도 이제 막 그랬었고, 이번엔 드라마 쪽에 오징어 게임, 이것까지 그냥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휘날리고 있다. 웹툰 같은 것도 진짜 전 세계 1위잖아요. 독보적인. 그런 것들 보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펼쳐나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 산업들, 하이브 같은 기업들 있죠?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요 이슈도 한번 보시지만,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정재 이제 배우가 주연인데, 요 배우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급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시고, K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말간에 좀 이슈가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는데,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라는 이제 고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에 좀 유명한 캐시 우드가 이제 테슬라 주가 4배가 되면 매도하겠다 해서 지금도 대부분의 물량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내년에 테슬라 주가가 $3,000가 된다면, 제 추측으로는 우리는 테슬라 주식에서 떠날 것이다. 이 정도가 자신들의 어떤 목표한 가격인 것 같은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가 상승과 전기차 시장 성장의 근거로 배터리 팩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 더욱더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기차 대중화가 이렇게 빨라지고 침투율이 급속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결국 테슬라는 뭡니까? 전기차 하드웨어를 팔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랫폼 기업.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향후에 그 플랫폼을 쥐는 어떤 기업으로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팩 가격 하락은 배터리 업체한테는 안 좋겠지만 테슬라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낮추려고 합니다. 대중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파는 기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 다시 또 회복하고 올라가는 추이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테슬라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증시 거품론도 부정했다. 그는 우리는 거품 속에 있지 않다. 전기차,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속도가
주식시장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해서 여전히 성장 여력은 높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주장한다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두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에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게 또 발생했죠. 지난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의 칩을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할 걸로 유력시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매우 좋은 소식이죠.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될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 칩인 HW4.0의 위탁 생산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어떤 이 대형 고객을,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이 칩 생산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이거를 맡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에는 좀 아직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확정된다면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일 거라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위탁 생산 파운드리 1위 업체는 TSMC죠. 근데 여기에서 요게 경쟁에서 이렇게 삼성자가 승리한다는 걸로 볼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뭐 자율주행의 1등 기업의 파트너다. 이거 굉장히 큰 레퍼런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주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수주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진짜 확정이 돼가지고 된다면, 삼성전자 굉장히 모멘텀 크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코스피 코스닥 IPO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는 요 이제 약간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들이 좀 상장을 좀 많이 합니다. 월요일날 바이오 플러스라는 좀 이제 필러 업체. 필러 업체가 이제 27일 내일 상장하고, 28일에는 이제 프롬바이오라는 건기식 업체, 그리고 수요일에는 두 개 업체네요. S&D라는 또 건기식 소재 업체, 그리고 실리콘트라는 또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 또 상장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기업 4개 기업이 또 상장을 합니다. 바이오 쪽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저도 계속 체크하면서 또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또 소화가 되면 또 좋은 시세가 또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라 생각하고요. 또 IPO 예비 심사 청구하는 기업들 이렇게 있고,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들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 예정인 어떤 현황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호예수라는 게 이제 기관 투자자, 이런 투자자가 최대 주주나 이런 데서 팔지 않겠다 이런 확약을 맺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또 이제 일시적으로 또 크게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정들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뭐 한 몇백만 주가 나와 풀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군가는 또 낮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받으려고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조금 더 전략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증권 쪽하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뭐 주간 전망, 뭐 추천 종목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은 주간 추천 종목을 항상 이제 내보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부분은 상당히 저랑 뭐랄까 좀 겹치죠.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수급으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좀 수급의 동향을 바탕으로 좀 이제 소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들어볼 만합니다. 중소형 테마주 강세 원인과 대응해서 3분기 테마주 강세, 중소형주 이익 추정지 상향, 그리고 바이오주 투심 약화의 결과다. 3분기, 4분기 전략은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 저도 공감하고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은 좀 주의하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리오픈, 그리고 경기 민감, 가치주, 친환경.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인데,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요 부분이 그 바이오 섹터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는 좀 더 친하는 것 같아요.
3분기는 수소 2차전지 소재 등 중소형 테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형주의 주가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시총상위 기업들의 이 컨센서스 추이가 지난 8월부터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주가 좀 약세였죠. 반도체는 이제 향후 D램 가격 하락 우려죠. 플랫폼은 규제죠. 예,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컸고, 반면 2차전지 소재라든 리오프닝 뭐 이쪽 관련해서 중형주, 소형주 단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예,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흐름이죠. 결국 중소형 테마주들의 최근 주가 강세는 실적 추정치 상향과 대형주 투심 악화에 따른 대체재 부각으로 설명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맞죠? 실제 우리가 3분기에 추천했던 배터리 소재, 친환경, 리오픈 테마 중소형주들은 양호한 성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기여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많이 오른 중소형주를 따라가야 하는가? 4분기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보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진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죠. 아울러 우리나라는 과세제도 특성으로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10월 달에 좀 반영이 되려고 할 것 같고요.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인덱스보다 종목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4분기 전략도 동일하다. 맞습니다. 금주는 그동안 비중을 늘렸던 소형주의 비중을 축소하고 경기 민감주와 리오픈 수혜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다. 이거 여기서도 수급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건으로 봤네요. 수급으로 보면 경기 민감 섹터, 리오프닝 수혜주 이쪽이 사실상 메이저가 피간 메인이죠. 사실 3분기 성과가 좋았던 종목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부담이 있기에 경기 민감 가치주, 리오픈 수혜 중형주가 상대적으로 나은데 않을까. 너무 작은 업체들은 좀 부담이고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중형주 정도 되는 조 단위 이상 이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픈에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CJ E&M을 추천하고 있고, 경기 민감으로는 포스코 S오일, 그리고 가치주로는 KB금융, GS건설, 한화. 그래서 은행주, 건설주 저랑 굉장히 겹치네요. 한화. 친환경으로는 삼성 SDI, 기아, 코롱인더 이렇게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증가율 파티가 끝나면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결국 이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좀 소멸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저효과 이후 나타나는 이익 증가율 정점 통과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흐름이 최근에 이제 전개되고 있고, 결국 이제 이익은 증가하지만 작년보다는 그 증가율이 낮다는 거죠. 작년에 막 100% 증가했다면 올해는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의 유동성 공급량 또한 이렇게 뭐 테이퍼링 실행한다고 하니까 줄어들게 되면 주식시장은 이제 이익으로 이제 승부를 보게 된다는 이제 의견인데요. 그 미국의 어떤 사례를 먼저 이제 보면 연준의 자산 증가율이 정체한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이제 자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또는 제로에 가까운 증가율, 정체됐던,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정체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를 이제 이익단으로 한번 보니까 EPS 주당 순이익 증가율 상위 8개 업종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 S&P 500이라는 지수는 13%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이익이 이제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됐던, 증가율이 좋았던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아웃퍼폼했고, 그 이제 EPS 증가율 중위 8개 업종, 그리고 EPS 증가율 하위 8개 업종은 낮았죠. 그러니까 이익으로 승부 본다 앞으로 장세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제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이제 정체됐을 때,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페드의 유동성 공급량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해에 이익이 순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상위 8개 업종이
평균 21% 주가 수익률이 높았고 지수는 코스피는 11% 상승. 예, 그러니까 2배 정도 높았고 이익이 증가율이 중위 9개 업종, 하위 9개 업종은 이렇게 낮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8%, 2%.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익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 시장 대비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고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어떤 퀀트적인 어떤 통계적인 어떤 예상을 하는 건데 한번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있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메이저들이 순매수하는 업종이 아까 이제 5개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익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거나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이저가 가는 곳으로 같이 따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10년도에도 그때도 이제 막 연준 자산이 좀 정체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10년하고 10년의 어떤 케이스를 한번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익의 어떤 증가율 자체가 조금 이제 낮게 나왔던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낮게 나왔던 업종의 주가 수익률은 코스피가 9.5% 올랐는데 마이너스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좋았던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소프트웨어 쪽은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이 이익이 좋아졌죠. 53% 증가했고 13% 증가했고 11% 증가했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익으로 이제 갈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1년 현재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2차전지, 건설, 에너지 이제 정유화학이겠죠. 에너지면 친환경도 되겠네요. 그렇죠. 2차전지, 건설, 에너지, 호텔, 레저, 리오픈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보다 더 이제 22년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하지 않겠는가 예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하죠. 그래서 21년 9월까지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인 부진한 기업 중 21년에 높은 이익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요 SK하이닉스,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21년 중 이익 사이클 저점 통과와 22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 예상치가 있는 현대모비스, 오리온, 더존비존, NHN 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포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들은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비한 어떤 전략으로 요 5개 업종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 확률이 좀 높다. 공통점은 실적의 증가가 좀 기대된다는 부분. 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4분기 내년 1분기에 대한 전략, 1분기 뭐 상반기까지 열려 있겠죠. 그 전략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수정해 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큰 손 메이저가 사는 것들은 그래도 지수보다는 강한 확률적 승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를 위한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하여튼 뭐 내일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사실 기대되는 날들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항상 희망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희망과 긍정의 어떤 관점으로서 항상 접근하다 보면 안 좋은 시기도 있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가고자 하고요. 네, 이번 주말도 일요일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또 좋은 모습으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사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